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장외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3월이면 이제 만물이 소생을 하는 때이잖아요. 뭐 새싹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3월이면 사실 저는 학교 개강을 보통 했던 때이기 때문에 또 새로움을 꿈꿀 수 있는 달입니다. 자, 3월 들어서 주식에 있어서도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장외 주식에 있어서도 새싹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머리를 산뜻하게 잘라서 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잘 어울리십니다. 우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3월이 되었습니다. 이 장애 주식은 3월은 주총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봄바람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3월 장애 주식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장외 주식에 있어서도 우리 계좌에 물도 주고 무럭무럭 그 수익의 성과를 한번 얻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볼게요. 업비트 의존도가 높은 K뱅크가 상장을 서두른다라고 합니다. 인터넷 은행 3대장 중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상장을 예상했습니다. 네. 그러나 연내 상장을 목표로 상당히 앞당겨서 상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에 따라서 변동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현재 상장되는 카카오뱅크의 효과를 맞물려서 보기 위해서 연내 상장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그래서 아마 2023년의 계획보다는 2022년 하반기, 올 하반기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확실히 이제 상장 소식이 좀 들리네요. 관련해서 또 업계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여부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열어볼게요. 로킷 헬스케어 성장성 평가 상장으로 IPO에 재도전한다라는 건데 성장성이 확보가 되면은 뭐 성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따로 트랙이 있나 봐요. 예. 적자 기업도 미래의 성장성이 좋다면 테슬라 상장처럼 이 성장성 기업으로서 네. 상장 가능하다. 그래서 성장성 평가 상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로킷 헬스케어가 작년에 기술 특례 상장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상장을 노려봤습니다. 노크를 했는데 BB 등급, 즉 AA 등급이라든가 AA, BB를 받으셨는데 양쪽 다 BB 등급을 받으면서 상장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장의 방식을 기술 특례가 아니라 성장성 평가 상장으로 바뀌면서 재도전을 나선다고 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다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볼게요. 상장 철회서? 네. 대명 에너지에 대한 이슈인데요. 수요 그렇죠. 예측이 좀 부진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특별하게 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대명 에너지가 수요 예측이 부진을 하다 보니까 자진 상장세를 했습니다. 네네. 시장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네요. 시장의 상태가 좋으면 너나 없이 IPO를 추진하지만 시장이 나쁘면 철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걸 꼭 아시고 장외 주식에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올랐다라는 건데 IPO 수요 예측 참여 기준이 좀 강화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네, 어떤 그렇습니다. 강화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동안에 우리가 기간의 수요 예측이 뭐 조 단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경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경도 나왔죠. 그러나 실제 그 당시에는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 금액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잡은 건 뭐 1억짜리가 1조를 써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불합리한 것을 잡기 위해서 IPO 참여 기준의 강화를 생각했는데 아마 대선 뒤로 미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IPO의 진정한 IPO 참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IPO 특히 기간의 수요 예측의 법은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니까 이런 이슈들을 좀 적용받아서 과연 시세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소장님, 이제 좀 사실 시장이 지속된 악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러려니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져서 장외 주식에 있어서 또 어떤 흐름들이 살펴지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죠. 네, 아직 장외 주식 시장은 역시 아직도 겨울입니다. 겨울이고 거래 형태가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장은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3월 주총장의 장외 주식은 운명이 달렸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매출액과 순이익이 공개되고 올해 상장되는 기업들이 이정표를 발표합니다. 그런 로드맵들을 발표하면서 기본적으로 3월장이 지나고 4월장에서는 장외 주식이 숨가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주간에 한번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두나무와 빗썸입니다.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러시아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탈중앙을 추구하는 가상자산이다 보니까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러시아 국민들이 이 비트코인, 특히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다시 5,30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시장의 가격도 35만 원에서 다시 40만 원 언저리까지 두나무와 빗썸이 올라왔으면 현재 39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고 특히 빗썸 코리아가 일부 기관으로부터 일부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격은 현재 가격의 2배가 거의 80만 원 가까이 기관들이 일부 지분을 매수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빗썸 코리아가 아마 앞으로의 가격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2년도에 특히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 빗썸 코리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우리 두나무는 현재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상승 탄력은 빗썸 코리아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좋은 소식들 기간이 거의 80만 원이 언저리에서 구입했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아마 향후 주가의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VR 스튜디오 17,500원대에서 선방을 하고 있고요. 비바, 리퍼블리카 변동 없이 10만 5천 원을 지켰습니다. 야놀자도 9만 원. 실은 야놀자가 12만 원까지 갔다가 신사 플랫폼 사업들이 또 다른 사업에 대한 M&A가 좀 늦춰지면서 뒤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야놀자가 이번에 원스톱 여행 플랫폼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현재 비전 펀드로 2조 가까이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야놀자 주식도 앞으로 향후 발전성을 본다면 이 9만 원 선에도 뭐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매력적인 구간들도 좀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어서 조금 계속 살펴보고 그렇죠. 싶은 K뱅크 앞서 말한 대로 인터넷 K뱅크도 이 뱅킹. 상장을 계속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K뱅크가 19,000 실은 2만 원에서 19,000 좀 내려왔는데 이 K뱅크도 실은 K뱅크가 후발 주자입니다. 네. 실은 카카오뱅크다 맞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또 K뱅크 예. 단점이 업비트에 너무 많이 쏠려 있어요. 거의 70% 가까이 쏠려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계좌를 만들 때 K뱅크를 그렇죠. 통해서 K뱅크,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이 K뱅크가 살지 않습니까? 예. 실은 가상자산의 움직임에 K뱅크 가격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연동된 모습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상자산 시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히 카카오뱅크 후광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빨리 상장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K뱅크 주가는 실은 좀 무거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한 15,000원 선에 있으면 상당히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2만 원 언저리 한 19,000원대 있으면 좀 더 보석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당근마켓 115만 원에도 주식이 없습니다. 이 주식이 나오면 반드시 편입할 필요가 있겠죠. 실은 당근마켓이 쿠팡을 능가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마켓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있고 2021년도에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도 이 당근마켓의 추천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뒤에서 야나도 요즘 야나도 야핏이 정말 놀랍습니다. 야나도 야핏이 우리가 집에서 하는 운동기구 아니겠습니까? 네. 집에서 A와 B, C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야나도 야핏이 올 일 매출액이 거의 2억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 야핏의 움직임에 따라서 야나도도 올해 상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100만 원 언저리에 있는데 이것도 액면 분할을 해야겠죠. 현재 5,000원짜리고 주권 발행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에듀케이션 사업, 미래적 사업에 관련된 기업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우리가 이커머스죠. 컬리와 오아시스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컬리가 상반기 상장을 하지 못하고 좀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주식이다. 기본적으로 이 마켓컬리가 갖고 있는 신선 제품 시장의 독보적인 1위는 아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풍부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켓컬리 앞으로의 시장의 성장성 특히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아시스도 마찬가지로 오아시스도 올해 실은 내년 상장을 보이는데 네. 올해 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기본적으로 유기농 제품을 좀 더 싸게 네. 직거래를 이뤄내면서 시장의 확대를 갑니다. 다만
오아시스가 현재 흑자 기조를 유지하게 된 다만 마케팅 비용을 좀 안 쓰기 때문에 흑자 비용이지 우리 마켓 관리는 적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만큼 많은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파이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아시스와 마켓 관리 이커머스 두 주식을 투자하면 개인적으로 마켓 관리를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대 ENG죠. 현대가 64,500원입니다. 64,500원 거의 10년 전 가격입니다. 이게 재상장을 가면 우리가 한 13만 원까지 가던 주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장이 보류되면서 밀렸지만 지금은 아니고 올해 한 8월 이후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바디프렌드가 11,000원대 자리에 지켜서 바디프렌드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성균 한국금융주재 부회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뜻인데요. 바디프렌드는 주주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떻게 보면 회사의 매각보다는 상장의 모습을 과감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바디프렌드는 오랫동안 주들이 묶여 있습니다. 이 돈이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바디프렌드의 상장 여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큐라티스 13,800원 밀렸습니다. 실은 큐라티스가 동양홀딩스부터 투자를 이끌어내고 협약 관계를 이어가지만 시장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mRNA 방식의 백신 개발에 과연 백신의 생산 기준으로 그 역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업들도 있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구간인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주 시세 언급해 주실 때마다 여러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장님 야핏이 야나두에서 만든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렇죠. 야핏이 야나두에서 만듭니다.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할 때 하는데 이런 그러니까요. 헬스케어 사업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그러니까요. 그 기본적으로 야나두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특히 야핏이 성공을 했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송중기 씨가 열심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게 바로 비대면 시대의 집에서 상호 모르는 사람과 함께 운동으로서 그러네요. 상호 소통을 하고 서로 교감을 나눈다는 것 네.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이것이 성공의 발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신기한 게 또 메타버스가 이렇게 운동 쪽에 있어서도 결합이 돼서 새로운 그런 산업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켓컬리의 마수라고 불리는 오아시스도 좀 점검을 해주셨어요. 네,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좀 체크를 계속해서 해보시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니 IPO 예정 이슈에 따라서 장외 주식은 참 많이 움직이는구나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시장을 정리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IPO 이슈가 있는 것들은 네. 주식을 움직입니다. 그쵸. 그러나 이 생명을 부여받지 못한 기업들은 정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IPO 예정 기업들이 이제 하나씩 속속 등장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 3월 주총장에서 많은 로드맵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비상장 주식이 공시되도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회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총 아니겠습니까? 그쵸. 주총에 가서 열심히 회사를 물어보시고 참여해서 꼭 여러분들의 권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이 주총 참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사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주총장입니다. 네. 주총장이 꼭 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사의 정확한 내용을 회사로부터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죠. 공시라는 제도가 IPO가 되지 않은 시장에서 우리가 좀 기업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노크하는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이제부터 장외 주식 조금 더 궁금하신가요? 저희 쪽으로 많이 질문 남겨주시고 있으시죠? 자,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들 하나씩 해결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좀 시간 준비했는데요. 장외 주식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도 열려져 있고요. 아니면 지금 유튜브 채팅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장외 주식을 구입할 때가 궁금합니다. 주식을 먼저 받을까요? 아니면 돈을 먼저 입금할까요? 순서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문제죠. 네.
반드시 주식을 먼저 받고 돈을 입금할 필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돈을 받고 기본적으로 이 사설 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비스탁, 이제 새롭게 출발한 제이스탁 이런 곳에서는 이 개인 간의 상대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장외 주식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반드시 먼저 주식을 받고 있고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돈을 입금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증권보로서 비상장 또는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자기 계좌에 자기가 돈을 넣고 주식을 받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은 100%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증권보로서 비상장이라든가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거래의 안전성은 100% 확보돼 있다. 다만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또는 P스탁 또는 J스탁 나오겠지만 이런 사설 사이트는 일부 가격이 높은 네.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또 과도한 수수료가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나 거래 형태에서는 서울거래소 비상장, 증권거래소 비상장이 안정성을 100% 확보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늘 단골 질문인데요. 네. 일단 확인하고 돈을 네. 보내야 된다는 부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열어볼게요. 장외 주식 허위 매물을 신고하는 곳이 따로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오. 이게 바로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우리 비상장 주식이 허위 매물이 너무 많아서 개인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네. 많습니다. 너무 높은 가격의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허위 매물을 근본적으로 대책하기 위한 신고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외 주식은 아직도 비제도권 시장에 있기 때문에 네. 이 허위 매물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현재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허위 매물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엔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들도 좀 곳곳에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여러분이 거래하셔야 될 것 같고,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외 주식을 매도할 때 자동으로 세금이 발생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 할까요? 네. 네.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좀 중요합니다. 바뀌었습니다. 더 제도적 부분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세금은, 말씀드리는데 예. 이제는 장외주식은 1년에 2번 신고를 합니다. 1년에 2번.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거래하신 분은 8월 말까지 신고를 해주시고요. 7월에서 12월까지 신고하신 분은 2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두 번의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장외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장외주식은 방금 이 세금 문제만큼은 철저히 공부하고 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세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상금이 거의 20% 가까이 붙기 때문에 그것도 매년 붙기 때문에 이 장외주식의 자진 신고 제도는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잦은 신고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똑똑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시기에 따라서 그 신고 일정이 정해진다라는 부분 잘 저장을 해볼게요. 다음 질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리스크들이 장외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줄까요? 라는 부분이네요. 당연하죠. 길어지면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쵸. 앞서 말한 대로 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깃발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주식시장도 이 전쟁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네. 받지 않는 곳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외 주식도 이 영향력이 길어지면 이런 형태가 길어지면 당연히 매도와 매수가 실종되면서 어려운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속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장외 주식도 이런 시장이 길어지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깃발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고, 다음 질문 바로 연이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올해 장외 주식 시장에 찬바람이 불까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소장님 전망 어떻게 내리실까요?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뭐 시장을 다 알 수 없지만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상저하고를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상저하고. 예. 상반기에는 상당히 장이 좀 주춤할 것 같지만 네. 실은 돈의 흐름이 갈 곳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오, 맞아요. 그렇죠.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금으로 올 몰리죠. 하반기 시장에 남아있는 대여주, 특히 공모주의 대여주들이 남아 있습니다. 공모주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은
점점 좋아질 것이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희망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어떤 재테크 상품보다 이 주식, 특히 이 장애 주식은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이다. 특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틈틈이 공부해서 반드시 이익을 실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계속해서 노크해 주세요. 창구는 충분히 열려져 있으니까요. 저희가 하나하나 이 시간에 꼭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래 주체에 대한 이야기 들고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심화 질문일 것 같아요. 소장님 사실 장외 주식이 개인과 개인의 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있지만 VC라고 하죠. 솔직 네. 그 기관의 물량들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장애 주식 거래 형태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합니다. 네. 근데 실은 개인 대 개인 간의 상대적 거래가 네.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개인들은 또 사모펀드라든가 또 증권사의 신탁 상품을 통해서 주식을 구매를 합니다. 네.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 형태와 또 사모펀드라든가 증권사 신탁 계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인 대 개인 거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애 주식 거래 사이트죠. 우리가 알고 있는 38 커뮤니케이션 또는 중국으로도 비상장, 서울에서 비상장 또는 피스타 이런 개인 증권들을 거래하고 있는 장애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장애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개인 대 개인이 만나서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이미 이 주식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VC의 물량이겠죠. VC의 물량이라 또는 직원들이 갖고 있는 우리 사주 물량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장점과 단점이 정확히 있습니다. 거래 금액에 제한이 없겠죠. 개인 대 거래이기 때문에 10만 원도 살 수 있고 100만 원도 살 수 있고 만 원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점 형태는 거래시 사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돈을 먼저 줄 것인가 주식을 먼저 줄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정확히 나와 있고 이 기간 특히 이제 개인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사는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네. 저는 클럽딜 형식으로 투자를 하죠. 우리가 하나금융의 클럽원이라든가 NHN 투자증권 프리미엄 블루라든가 자산관리센터들이 비상장 주식펀드를 이거 바로 신탁계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탁계정을 통하는데 이것 또한 이 물량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똑같습니다. 개인 대 거래 형태 VC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 주식 거래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것은 바로 VC들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투자 물건을 시장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 주식이 바로 개인이 시장에서 직접 살 수가 있고 또는 증권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점은 거래 시 정말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점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증권사 거래가 어떻게 시장의 가격도 높게 형성되다는 거죠. 얼마 전에 넷마블 FNC가 시장, 특히 이제 증권사 신탁계정 36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나 시장가 26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10만 원 높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주는 신탁계정이 적당한 크기는 아닙니다. 시장 가격을 확인해 보시고 증권사 신탁계정에 들어갈 필요가 왜? 증권사 또한 똑같이 주식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증권사에서 신탁계정으로 산 주식은 바로 팔 수 없습니다. 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90%가 낙이 설정돼서 상장 전까지는 거래 형태를 유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네. 특히나 이 너무 고가에 사는 것, 특히 증권사를 너무 믿지 마시라. 이 예.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투자 판단은 참 결국엔 개인의 선택에 따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꼭 투자에 대한 지혜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